법원이 2심에서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성분 함량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비료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정 질문 이틀째인 오늘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광 정책으로 곳곳에서 생활 민원이 속출하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죠. 그런데 법원은 오늘 2심에서도 역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예래동 일대의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토지 소행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토지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그동안 진행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제주도가 항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 받은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일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관련 소송만 16건, 전체 토지주 400명 가운데 19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업자인 버자의 리조트가 JDC와 제주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JDC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소송이 확정이 되면은 토지주들하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근거로 한 JDC의 토지 수용은 효력을 잃게 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이틀째에 이어진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공론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만약에 불허될 경우 제주도가 부담할 손해배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원 준비 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에 투명성이 없다는 질타가 도정질문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우회 투자 여부를 확인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공론화 조사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를 꺼리면서 이를 토대로 한 도민참여단 구성은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찬성이 60%든 반대가 60%든 이렇게 6대 3대 1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축소판으로 그러면 그 결과가 그대로 모집단의 내용이 도민참여단에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과연 공론조사 원칙의 균형 모집이라는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뒤따를 행정소송과 1,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냐는 JDC 관계자 발언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논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대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지 마시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혀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최근 문제가 된 신화월드 화수관 역류 문제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제가 하나씩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역류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원지사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중이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운영에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농사 짓는 농민들께서 들으면 참 허탈할 만한 소식인데요. 밭작물에 뿌리는 비료는 작물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다 보니 종류에 맞춰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 성분 함량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국내 비료 판매 2위 업체가 생산한 당근 전용 비료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가공인분석 기준에 따라 성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구용성 붕소는 표시된 함량보다 91%포인트나 부족합니다. 인산은 7.3%로 0.7%포인트 적었고 2%로 표시된 구용성 고토는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비료관리법상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비료를 모두 회수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당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비료 성분과는 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비료 성분의 그 작은 차이에도 그 작물 생육이 좀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 함량이 미달될 그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문제는 이 같은 엉터리 비료가 농가에 유통됐다는 것. 시중에 유통된 물량만 10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여름 파종을 앞둔 제주시 구자읍 당근밭에 대부분 뿌려졌지만 농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그것만큼은 농가를 속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넣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업체는 분석을 맡긴 제품에서만 성분이 미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체 성분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분석 결과표와 생산일지 등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자동화된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확인 결과 농가 출하부는 성분 미달 비료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유통된 비료는 17만 5천 톤. 비료를 사기 위해 농민들이 쓴 돈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믿고 살 수밖에 없었던 비료 성분 표시가 실제 내용물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선착장 부근 해상에서 53살 이모 씨와 51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선착장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마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53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솔릭으로 유미양 방파제가 유실되고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이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에 40억 원,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에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태풍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몇 년 새 급증하는 관광객들로 곳곳에서 생활민원이 속출하고 난개발 논란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제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오버 투어리즘의 현실을 짚어보고 주민의 삶과 관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연속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광 정책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해안선을 따라 빽빽히 들어선 카페 건물들 사이로 빈 상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 부담에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겁니다. 3, 4년 전 장사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떠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10배 이상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 비좋은 개살구가 됐죠. 드라마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해안가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마을 안까지 경쟁적으로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탄 마을마다 주민 사생활 침해 논란에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말하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하니까 아우 누구 싸우나 해가지고 나와 보면은 우리 집 막 쳐들어요. 몇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관광객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쓰레기도 골칫거리입니다. 쓰레기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주시 봉계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압축 쓰레기만 8만 톤. 다른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비용만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요. 한 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500만 명. 제주도민의 20배가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시 인프라가 포화돼 생활 민원이 속출하면서 제주가 과잉 관광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현격하게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혜 집단이 단순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 된다고 보거든요.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제주 관광.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공존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80%가량 진행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첫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2달여간 난민 신청자 480여 명 가운데 382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민 인정 여부 등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 7명과 통역 전문가 4명을 면접 심사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른 위원은 4.3 수용인에 대한 군사재판 일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 희생자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앞바다 원담에 남방 큰 돌고래 한 마리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 확인 결과 길이 2.5m의 수컷 돌고래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력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초철이 시작되면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벌초나 야외 활동 때 피부 노출을 줄이고 야외 활동 뒤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두통이나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